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요, 교통사고가 나서 중상해를 당했어요. 우리가 척추 손상, 뇌 손상으로 인해서 마비 환자, 즉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 같은 경우에 보상을 받기 전에,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를 하기 전에 치료 과정에서 뭘 꼭 챙겨 놓으셔야 되고 뭘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간병비를 보험사에서 매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지출을 하든지 아니면 매달 가지급 명목으로 받아서 간병비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가지급이란 건요, 보험사가 추정하는 금액,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의 2분의 1 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휴업 손해의 반 정도밖에 지불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간병비를 만약에 가족 간병을 한다면은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가족 간병을 안 하고 간병비를 지출하게 된다면 한 달에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이렇게 매달 지급하는 가지급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간병비를 아껴서 공동 간병을 만약에 쓴 경우에는요, 추후에 문제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간병비 지출 근거를 명확히 남겨놓든가 아니면은 가족 간병을 하든가 아니면 간병인을 반 정도 이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가족이 이용한다는 그런 증거가 확실하게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간병비 지출 증거라는 거는요, 간병인에게 입금한 내역 아니면 그 간병인이 소속된 간병협회에서 발행한 영수증, 그것도 안 되고 만약에 현금으로 지불했다라고 하면요, 지불할 때마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날짜 며칠부터 며칠까지 간병인을 이용했다, 거기에 대가를 얼마를 지급했다 하는 거를 기록해 놓은 다음에 그 기록에 대해서 간병인한테 이렇게 사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기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법원에서 나중에 100% 주장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왜냐? 일반적으로 없어도 이때까지는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신체 감정에서 간병인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이 나오면은 보험사에서는 그냥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험사에서 다투는 게요, 실제로 간병비 그만큼 안 들었다, 그만큼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겠다라고 요즘은 이렇게 계속 반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박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려면 지출 증거, 영수증, 그리고 간병인한테 받은 사인,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챙겨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송이 진행됐어요. 그래도 감정 결과 그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간병인을 이용하든 아니면 가족이 간병하든 절대 공동 간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체 감정 결과상 개호인 1인이 평생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산정하면은 한 달에 한 4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지금 2020년 상반기 기준이고 이거는 9월 1일이 또 상승이 될 거고요. 내년 2021년 1월이 되면 또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감정 결과대로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평생 매달 그 돈이 필요할 거다라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공동 간병인을 쓰면서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한다라고 하면요, 보험사에서는 실제로 100만 원밖에 지출 안 하기 때문에 이 감정 결과는 무의미하다. 자, 지금 병원에 있는데도 100만 원 지출하는데 나중에 퇴원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그 100만 원보다 덜 지출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보험사에서는 항상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그 반박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수증 등 내용 등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뇌손상이나 척수 손상 같은 경우에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 소송에서 판결금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일단 마비가 있으면요, 마비만 있고 상태는 좋고 또 다른 합병증이 없는 경우가 가장 보상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머리 다친 경우에요, 마비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인지장애만 있다, 이런 경우가 원래 보상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인지장애만 있는 경우에는요, 실제로 움직이거나 운동하기 때문에 뭐 합병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명 단축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비가 있는 환자보다 그냥 인지만 장애가 있는 환자가 훨씬 더 손해배상액은 높습니다. 왜냐? 인지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간병인은 필요하잖아요. 그대로 방치해놨을 경우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길을 잊어버려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런 위험성 때문에 꼭 간병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비만 된 환자들보다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더 손해배상액이 높은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간병을 하든 아니면은 간병인이 간병을 하든 이 간병에 대한 기록을 확실히 남겨놓아야지만 우리가 보험사에서 반박하는 자료에 충분히 반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항상 말합니다. 이 개호 사건이나 간병인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송 시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소송을 들어가고 이런 것
것들이 충분히 변호사들하고 상담이 되고 가장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신체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점이 지나서 회복이 돼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지체가 돼서 다른 합병증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손해배상액이 훨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소송을 계획 중인 거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위임을 하면은 간병인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연수증들을 저희가 체크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수임료 지불하는 거 같은 수임료이기 때문에 미리 맡겨놓고 환자는 재활이나 치료에만 신경 쓰고 이 보상은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놔라. 그게 훨씬 더 이득이다 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지금 간병인 비용 문제라든지 이 영수증 체크 문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때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간병 이 체크를 해야 되고 영수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며 이 기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가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가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